조선 땅에 르네상스를 일으킨 군주, 세종대왕과 더불어 가장 많이 사랑받는 조선의 왕. 조선 전기에는 세종대왕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조선 후기에 개혁을 이끌어 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음악적 재능에 있어서는 단연 세종을 능가했던 조선시대 음악의 신, 제22대 왕 정조입니다. 정조가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 음악을 관장하는 기관인 장학원의 관리와 악공, 악생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자신의 전공 음악을 연주하도록 했어요. 악생들이 궁중음악인 아악을 편종, 현금과 같은 아악기로 연주하면서 제사에서 추는 춤을 추기도 했고요. 아악기의 연주가 끝난 후에는 가야금, 거문고와 같은 향악기와 아쟁, 해금과 같은 당악기를 연주하도록 했지요. 그런데 조선의 어느 왕도 특정 행사가 없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게 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 정조는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고 싶었던 걸까요? 사실 그날의 연주는 일종의 테스트였어요. 궁중의례에 사용되는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 제대로 연주되고 있는지,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실력은 어떤지 기습적으로 체크해 본 거죠. 또 국가의 안녕과 농사의 풍성함을 기원하기 위한 제사에서 쓸 음악도 미리 준비해 보려 했던 거예요. 그날 현장에서 각 악기가 연주하는 음악을 들어본 정조는 한마디로 불성성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소리를 이루지 못했다는 말로 조화롭지 않은 각각의 연주를 꾸짖은 거예요.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금의 소리를 좋아해서 항상 금을 곁에 두었을 정도로 음악적인 귀를 갖추고 있었어요. 또한 어린 시절부터 음악 이론에 대한 조예도 깊었고요. 규장각 학사들에게 장학원이 소장하고 있는 악기의 제도를 연구하고 음률을 익히라고 명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각종 제사를 지낼 때마다 제대로 연주되지 못하는 음악이 늘 못마땅했던 정조. 기습적인 테스트 그 이후 의례 음악을 개선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조선 왕실의 음악이라 하면 예약 사상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와 악으로 사람을 도덕적으로 교화하여 조화로운 사상을 이룬다는 공자의 음악 사상을 뜻해요. 유교를 중심으로 사회 질서가 세워진 조선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사상이죠. 정조는 선왕들이 이루지 못한 업적을 실현하고 유교적 질서를 더 굳건히 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집권 초반부터 예약을 완성하기 위해 힘을 쏟았죠. 먼저 음악과 관련된 기존의 업적을 꼼꼼히 살펴보고 세종대왕이 펼친 아악을 따르고자 했어요. 아악은 고려시대 송나라에서 유입된 직후 재래음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고려를 거쳐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궁중 내에 아악을 연주하기 위한 기본적인 악기도 갖춰지지 않았고 연주는 조화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의 세종대왕은 박연과 함께 대대적으로 이 아악을 정비한 거예요. 정조는 선조들의 업적 중 세종대왕의 결과물을 가장 가치 있게 평가하고 이 아악 정책을 적극 수용했어요. 또한 당시의 음악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는데요. 음악의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국가의 공식적인 의례에서 음악의 역할과 현재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하려 했어요. 당시의 음악 세태를 파악해서 유교 사상과 가장 적합하게 연주될 수 있도록 이론을 정비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처럼 예와 악의 균형을 찾기 위한 정조의 노력은 집권 기간 내내 계속돼요. 잘 다스려진 태평한 세상의 음악, 치세지음. 정조가 음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예요. 치세지음을 회복하는 것이 곧 화목하고 평화로운 정치를 회복하는 길이라 여겼던 거죠. 이 치세지음의 일환으로 정조는 새로운 악장 모음집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악장이란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모두 모은 일종의 악보집을 뜻하는데요. 그 중요성이나 대표성 때문에 역대 왕들도 악장을 제대로 연주하고자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조는 이 악장이 잘 정비되는 것이 궁중음악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틀이라고 인식했죠. 사실 할아버지인 영조도 국조악장이라는 제목으로 악장을 편찬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조는 이 국조악장이 올바른 음악을 완성하기엔 많은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직접 기준을 만들어 제대로 된 악장 모음집을 새로 편찬했죠. 이게 바로 정조 5년에 완성된 국조시악이에요. 국조시악에는 조정의 제사와 연회에 사용되는 악장이 5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각각의 국가 의례에 사용되는 악장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했던 것이죠. 각 악장의 아래에는 각 악장을 지은 연월과 그동안의 변천 과정, 잘못된 내용에 대한 주석을 달았고요. 그런데 왜
국조악장이 아닌 국조시악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바로 가사를 뜻하는 시와 연주를 뜻하는 악이 하나라고 생각했던 정조의 생각 때문이에요. 조정의 제사와 연회에 사용되는 곡들을 모두 모아놓은 만큼 노랫말을 가진 시악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여긴 정조의 통찰이 담겨 있어요. 정조의 또 다른 고민, 흐트러진 음악을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악풍 반정인데요. 현대사회는 예술적 사고의 결과물로 탄생한 음악에 대해 바른지 그른지 판단하지 않죠. 하지만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세워진 조선시대는 번음촉절, 즉 음이 번잡하고 속도가 빠른 음악을 경계해야 한다고 여겼어요. 특히 정조가 통치하던 18세기는 문화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음악에 있어서도 새로운 주법이나 음악 갈래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다양한 파생곡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궁중에서 활동하던 악사들은 민간에서도 활동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 전례에 쓰이는 음악 연주에도 이러한 현상이 반영된 거예요. 정조는 이를 민감하게 여기고 경계했어요. 악풍 반정은 이렇게 바르지 못하게 된 악풍을 반듯하고 바르게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음악은 세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여유와 격조를 상실한 음악은 어지러운 세상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여겼죠. 이렇게 경박한 풍속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기품 있고 바른 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교 정신을 담아 조화롭고 절제된 음악을 연주할 것을 지시했죠. 한편 정조는 음악의 조예가 깊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음악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했는데요. 행정부 주요 관료들에게 종, 편, 금, 슬 등의 아악기를 보급해 사대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이론인 시악 화성을 편찬했어요. 또 당대 엘리트 관료를 교육하는 초계문신에서 악학을 교육 과정에 편입하여 국가적으로 음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애썼어요. 세종대왕이 절대 음감의 소유자였다면 정조는 절대 귀를 지녔던 것으로 유명해요. 정조가 농사가 잘 되길 바라며 제사를 지내던 사직단에서 제를 올릴 때의 일이에요. 제사의 시작과 함께 제사 음악인 제례악이 연주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조가 가만히 들어보니 특정 부분이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이에 가까이 있는 신하에게 빨리 가서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음악 감독인 전학은 당악 연주자가 두 박자를 빠뜨리고 연주하였습니다 라고 고했어요. 정조는 수많은 연주자가 동시에 연주하는데도 그걸 잡아낼 만큼 예민한 귀를 갖고 있던 거예요. 또한 사직제에서 연주되는 제례악의 선율을 낱낱이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음악을 제대로 연주하지 않는 것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며 꾸짖었죠. 이후 여러 제례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악생과 악공의 자세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그 시대의 예악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정조 자신이 갖춘 음악 실력에 더해서 실제와 이론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바른 정치에 대한 열망을 음악의 완성으로 풀어내고자 했던 정조. 예와 악을 제대로 갖춰서 궁중음악부터 바르게 정비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조선의 문화 융성기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조대왕을 조선 음악의 신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기억해보는 것도 그 업적을 기리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